자, 내신 받기 위해서 나는 학교로 간다.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치앤스터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이 고등학교를 선정할 때 도움이 조금 되고자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할까 이고요. 이미 마음속에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거다라고 정한 친구가 있을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특목고를 진학하지 않는다면, 물론 특목고를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지만 특목고를 진학하지 않는다 하면 일반계 고교에서는 사실 뻔하거든요. 공부를 조금 시키는 남고라든가 성민여고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교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신 받기 좋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학교로 진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장 무난하게 집 가까운데, 그렇죠. 사실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집 가까운데. 집이 가까워야지 아무래도 몇 년간 학교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정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와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 20여 가지가 있어요. 마산 지역은 배제를 했고요. 진해는 문의가 조금 있어서 같이 넣기는 했지만은, 이 20여 가지의 고등학교에 산지가 가장 다른 점이 있지만, 중학교 이하가 어떤 다른 얘기는 생각이 좀 같고, 제가 지금 상공에서 특정 학교에 대해서 뭔가 선호를 하고 특정 학교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성향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하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강의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교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에요. 이게 왜냐면 사실 어떤 고등학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고등학교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입시 결과를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입시 결과라는 게 양적인 평가에서는 4년제 대학을 얼마나 많이 진학을 했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질적인 평가는 현재로서는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창원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사실 서울대학교를 거의 못 보내죠.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 한두 명 가지고 이 학교의 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적 평가로서 학교를 평가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양적 평가는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 올해 4년제 대학교를 이만큼 보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스탑하고 읽어보세요. 제가, 구구절절하게 수치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솔직히 높다고 해서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높다고 해서 좋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년제 진학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50% 미만으로. 선택적 재수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이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대학교 진학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 대학이 정말로, 이 고등학교가 정말로 면학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을 잘 보낸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절대 단정은 못 지어요. 그런데 평균보다 많이 내려져 있다. 경남 평균은 60%인데 우리 학교의 4년제 진학률은 50%. 한 학년에, 그러니까 졸업생의 절반 정도밖에 4년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다.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표에서 4년제 대학교 진학률 옆에 그래도 이제 서울대학교 진학자 명단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지금 표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미비해요. 그래서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남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시로만 이제 이렇게 3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지로 들어간 한 명이 저희 학원 학생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두 친구 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여담이긴 한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죠.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서울대니까 무조건 어렵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가 연세대 고려대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왜 그러냐 이걸 또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저희 학원에 수시로 들어간 친구, 문성고등학교 졸업한 그 친구도 서울대만 붙고 연세대 고려대학교랑 다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딸랑 그거 하나 붙어가지고 기쁘게도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 중에 나는 정말 선생님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서울대를 보낸 학교로 가세요. 왜냐면 사실 서울대학교를 보내지 않은 학교 근 10년간 한 명도 못 보낸 학교가 있긴 있어요. 창원에도. 그런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자료,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합격을 했다더라 라는 표본이 없다 보니까 지도를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의존을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 이게 나중에 제가 저번 강의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학교발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오겠지만은 서울대학교 합격한 고등학교의 수준들을 한번 봐봐요.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수준을 조금 언급하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또 꾸준히 보내는 창원 같은 경우에 창원 남고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보내는 그런 학교를 본다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은 학교가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3가지로 분류를 해두었어요. 인근 지역 학교를. 꼭 이 학교들이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A그룹인데 A그룹이 당연히 평판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면학 분위기도 그렇고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B와 C로 갈수록 당연히 안 좋습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선정의 근거로 첫 번째 당연히 입시 결과를 들었고요. 이 입시 결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의 노력이죠, 분명히. 그래서 학교가 대학을 잘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꼬리처럼 물고 물리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의 개인의 노력으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의 영향이 당연히 학교에 다시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이듬해의 후배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표본과 그런 사례가 많을수록 지도하기에 아까 수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학생들도 알게 모르게 자기 학교에 대한 어떤 애교심이 생기겠죠. 우리 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잘 갔다더라. 그럼 나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면학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같이 언급할 이 면학 분위기가 결국은 선생님들의 애정과 열정과 관심과 관리 그리고 학생들의 성향이죠. 당해년도에 들어온 학생들의 성향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이 학생들의 성향도 결국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A그룹에 있는 창원 남고 같은 경우 사실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면서 겨우 내신 조금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이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성향은 가서 열심히 어느 정도 한번 해보자 라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결과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남고라던가 성민여고, 그리고 이제 진해고등학교 알고 계시죠? 예. 진해고도 이제 기숙사 체제를 갖추기도 했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시키는 고등학교라서 성과도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다라는 점. B그룹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가까운 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집 가까운 데로 가시면 돼요. 경쟁력도 없고 특기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매년 학교의 이미지라던가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요. 학교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네. 제가 이런 학교를 지나갈 때는 전교 한 5등 안에 들 수 있으면 그래도 한번 진학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나마 전교 5등 안에 들면 학교에서 조금 챙겨줘요. 네, 학생부 종합도 조금 챙겨줄 거고, 여러 가지를 좀 챙겨줄 텐데, 근데 사실 너무 한 10등 바깥으로 나가면은 학교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점. 면학 분위기도 안 좋죠, 사실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시보다 수시 2학기 시험 끝나면 다음부터는 어렵게 학교에는 안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C그룹의 학교는요,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안 좋아요. 제가 원래 강의를 때 수학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 사실 다 설명하는데 그 시간 우리도 같이 잘 하는 어떤 학교에 하나씩 이야기를 줬어요. 내가 공부를 설명하는데 제가 있었어요. 이런 C그룹에 속한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이미지가 안 좋고 입시 결과도 안 좋고 공부를 안 하고 혹은 소위 말해서 노는 친구들이 많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쥐고 있는 역량, 뭔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 잘 받아도 위험해요. 전교 1등 해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교 1등 하면 좋겠죠. 근데 정말 다 제끼고 나는 주변 환경 다 개무시하고 나는 면학 분위기 따위는 별로 영향 받지 않아. 나는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아싸로 1등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집이 가깝다면 그러면은 갈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할게요. 면학 분위기,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환경을 잘 탄다. 나는 옆에서 주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친구들을 보고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면학 분위기가 좋은 A그룹군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전교 한 10여 등? 한 20등 안팎으로는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굳이 좀 수시를 조금 노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를 해서 2등급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B그룹군에 있는 학교들을 가는 것도 괜찮아요. 더군다나 집이 가깝다면. 그리고 C그룹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일단 추천은 안 해요.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내신 받기 좋다고 해도 학교에서 너무 해주는 게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어차피 정시는 자기 개인 순수 100% 1000% 개인의 능력으로 가는 건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러려면 학교가 잘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챙기지 못한 정보도 챙겨줘야 되고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길을 닦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그게 결국 잘 되어 있다면 결과도 좋겠죠? 그런데 학교들이 별로 결과를 안 보여주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신 받기 좋은 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학교에서 보통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라는 고등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창원 지역에. 근데 그런 학교는요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보내면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를 안 하는데 제발 좀 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나빠서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못하는 학교로 갈 거다. 고등학교를 못하는 학교로 갈 거다. 그러면 대학도 공부 못하는 대학교 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은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학도 공부를 못하는 학교 가면 됩니다.
시키고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 사실 특정 대학을 계속 언급해서 걸리긴 하는데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부경대 이렇게 가려고 굳이 힘들게 분석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어디를 가야 되냐 고민하면서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경상대, 창원대는 국립대라서 좋다, 등록금이 싸서 좋다라는 논리를 선생님한테 매번 펼치는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학원비 아끼면 등록금 나와요. 네. 3년 동안 학원 안 다니잖아요. 등록금 나오고요. 방금 선생님이 거론한 학교는요, 굳이 학원까지 다니면서 갈 학교도 아니고, 어떤 학교로 가서 뭐, 내신을 뭐 수시로 가야 된다, 정시로 가야 된다,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노력만 하면 돼요. 고등학교 안 가도 돼요. 검정고시 쳐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은, 고등학교의 선정도 분명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창원 지역 고등학교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언가를 학생을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면 정보 때문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 때문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라고 싶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인서울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정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예. 굳이 내신을 받기 좋은 학교를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 첫 번째 강의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인서울 대학들은 교과보다는 학종을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선배들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정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인서울대학교, 명문대학교를 가고자 한다면 물론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수시도 중요하겠지만은 정시를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얘기하면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나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의 수준 자체가 학교의 수준과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분명히 이제 선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면학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